어느 사회나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약속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헌법에 있고 그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하위법이 정리되는 것이죠. 헌법에 의하면 제2장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언론 출판에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항 방송통신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언론기본법에서는 제1장 제3조 언론의 공적 책임이 규정되고 있고 제2장 9조에는 언론의 주의 의무가 제3장 제12조에는 언론 기업의 겸용 금지 조항이 제14조에는 외국 자금의 유입 금지가 제15조에는 언론인의 윤리 언론인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제31조에는 방송의 공공성에 대하여 제2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와 제3항 방송은 특정한 이익 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언론 이외의 다른 직을 겸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언론사 구성원들이 퇴직 후 여타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모르지만 언론사가 직접 어떤 정당이나 이익단체의 하수 노릇을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하겠습니다. 언론, 방송사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관은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정치 시절엔 언론기관이란 그저 내시그룹들, 국료그룹들, 대강그룹들 안에서의 일부 쉬쉬거리며 돌던 야사들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오늘 임금님 심기가 어때? 하는 것이 관심의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러하던 것이 세상이 엄청 바뀌어서 쑥덕쑥덕 하던 것들이 공론의 장이란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었지요. 우물가 빨래터 잡담 장소가 언론, 미디어란 시스템으로 진화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남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남 얘기 쑥덕쑥덕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오늘날 언론 자유의 원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물가에서 쑥덕쑥덕 하는 거에도 지켜야 할 금도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없는 말만 들어 쑥덕거리는 것은 금기시 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남을 말 좋게 해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문제가 없겠는데 남의 말을 험하게 하는 것에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3인성우라고 사람 셋 정도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에도 옛 글에도 나오는 것처럼 빨래터 윤리도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렇지만 남의 말을 겉으로는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내막에 들어가 보면 아주 치명적인 어떤 단어들을 살짝 흘리는 허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래서 어떤 사달이 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말장난꾼들이 잘 쓰는 기법에는 이렇게 고약한 말들이 늘 적지 않게 있고 이런 사례들이 역사를 바꾸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에 말장난으로 역사가 생기기도 하고 역사가 망가지기도 하는 것은 고대 이래로 아주 흔한 일 아니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이런 말농광꾼 몇 사람만 어느 순박한 동네에 끼게 되면 동네가 망가지는 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누구네 집 며느리가 웬 외간 남자하고 물레방앗간에서 나오더라 하면 그 동네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실과 거짓은 하나님만이 아는 세계입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하면 사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진실인지 알아도 거짓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착각도 많고 진실로 보이지만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자기 일 아니면 남의 일, 남에 관한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6.25 남침처럼 아주 명료한 사실들도 사람 셋이 모여 내전이 했다 하고 계속 우기면 내전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이 씨가 옳다 하고 어느 동네에서는 김 씨가 옳다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판단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하늘나라 법정에 가면 다 뽀록이 난다고 한다면 위증하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감히 거짓 증언을 할 엄두는 못 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늘나라 법정에서 나의 잘못이 다스려진다고 믿기 때문에 거짓, 위증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한다고 누가 알겠어? 하기 때문에 거짓과 공작을 일삼게 됩니다. 100번 거짓말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짓 공작을 눈 하나 깜빡하고 쉽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들의 일상적 언어들의 시장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시장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천안 삼거리에서 쑥덕쑥덕 하던 일들이 공영방송의 아침마당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누구네 집 며느리 물레방앗간 얘기를 야 TV에 나왔잖아 하면서 확정적인 얘기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TV에서 거짓이다 하면 거짓이 되고 참이다 하면 참이 되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언론방송 매체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매스컴 운영자들은 이러한 공적 기능에 걸맞는 운영 규칙, 도덕률을 세우고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러한 공적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고 어찌 보면 매스컴이 제대로 사느냐 타락하느냐에 따라 미래 문명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매스컴이 초심을 잃지 않아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매스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미래 문명사회 전체 걱정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스컴들은 헌법에 주어진 자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스컴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인허가권자인 정권으로부터의 제약입니다. 정권에 밉보이는 기사를 많이 내었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 즉 신문 방송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불안감입니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그 많은 구성원들은 졸지에 다 실업자가 되고 맙니다. 처자식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파관리법, 세법, 언론중재법 등 여러 관련법을 통해서 언론사들을 통제할 여러 수단들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는 언론사 사주와 그 구성원들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초심을 지키는 사주가 있고 초심을 버린 지 오래인 사주도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태의 직접 당사자는 아닌 것입니다. 일례로 롯데와 SK 간의 야구 시합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떠한 경우든 언론사가 이 시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투수를 누구를 써라, 외야수를 누구를 넣으라 빼라, 이러한 것은 언론사 입장에선 조심해 써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룰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주는 또 정부와 밀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언론 권력을 향유하려는 유혹입니다. 언론사가 나서서 아예 정권까지 만들어 볼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아예 이참에 당을 만들까 하는 사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구네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하려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초심을 벗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주요 언론들이 정파색이 노골적인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아예 공산당 기관지처럼 대놓고 하청 기관지 역할을 해주는 매체들은 이참에 본색을 드러내서 그 당이 선전지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래야 그 당과 함께 아예 운명을 같이 하는 것도 솔직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구성원들 간에 논의하여 정당의 하부 기관지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검토해봐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진 이면엔 매스컴들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력에 너무 휩쓸린 것, 그 추세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 세력이 되든 매스컴은 본연의 여론 수렴과 비판 기능을 갖고 정도를 지키면서 문명사의 앞길을 헤쳐나가고 밝혀나가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타락하면 민주주의는 죽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